먼저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에서 위탁자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위탁자는 현재 소유권자는 아닙니다. 현재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입니다. 건물주가 우선 수익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합니다. 여기서 신탁계약이 동반이 됩니다. 수탁자는 우선 수익자에게 수익권 증서를 발급하고 우선 수익자는 돈을 꿔줬죠. 일정 기간 이자를 받고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원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인 위탁자가 신탁계약의 약정을 잘 지키면, 즉 우선 수익자에게 원리금을 잘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우선 수익자에게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즉 돈을 빌렸는데 대출에 대한 이자,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 신탁회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퇴거를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임차인은 신탁회사의 퇴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탁계약을 언제 체결을 했는지, 또는 수탁자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위와 같이 신탁회사가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신탁회사가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즉 명도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는 아래에 보이는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탁 등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이때 신탁회사는 임차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우리 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회사로 하여금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 신탁회사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는 신탁 등기 전에 입주한 임차인을 임의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신탁회사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탁 등기 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인, 위탁자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동의받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신탁회사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거부하면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통해서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신탁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임대인인 위탁자는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때에 한하여 임대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신탁회사의 명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셋째, 신탁 등기 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입니다. 이때 신탁회사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한 제3취득자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위 대항력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임차권 인정된다는 이야기죠. 제3자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신탁 등기 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신탁회사는 임차인을 임의로 쫓아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회사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탁 등기 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한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기간에 영업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수탁자가 상당 기간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서의 약정 내용이라든지 임차인의 총 영업기간 또는 거주기간, 임차인의 차임 연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